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시장이 3,000 이하를 갔다 왔죠. 우리 시장이 3,266포인트. 그리고 불과 지난주에 또다시 뉴스 8시 뉴스 타이틀이 코스피 지수 3,200포인트 돌파, 사상 최고치 종가. 이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일주일간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3,266포인트가 현재까지는 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가 찍혀 있죠. 그런데 어제 저점이 2,950포인트 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또 3,100포인트를 장중에 돌파 시도를 했고요. 초보 투자자분들도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이 유입이 돼 있어서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되게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불과 한 2주 남짓, 4주, 2주가 아니네요. 한 3주 정도 되겠네요. 1월 초만 하더라도 모두가 흥분해 있었잖아요. 주식시장이 마치 그냥 계속 그렇게 올라갈 것처럼 공인 예탁금이 하루에 막 5조 원씩, 10조 원씩 이렇게 막 주식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끝없는 상승이 마치 될 것처럼, 그리고 뭐 포모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패닉 바잉, 다시 말해서 모두가 주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나만 그 시장에서 소외된 것 같은, 시장에서가 아니죠. 그 부에서 소외된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면서 패닉 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패닉 바잉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3,266포인트가 나왔고,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뭐 이제 1조 원 매수하는 건 아주 우습게 4조 4천억 원의 당일 순매수라는 정말 이질감이 드는 그런 수치들도 번번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세가 여전히 조금 흥분돼 있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 앞으로도 이 변동성이 과연 계속될 건지, 아니면 시장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시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1.3% 상승이죠. 어제 미국 시장이 2%대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은 2.5%까지 상승을 했고 다우나 S&P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어제 선반영을 했어요. 코스피가 전일 종가가 2.7% 상승을 월요일 날 이미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미국 시장의 상승을 선반영한 측면이 있어서 오늘 보합권 출발해서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는 날이었는데 오늘 시장을 플러스권으로 지켜놨어요. 이런 경우에 하락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구나라는 추정이 가능해요. 아직까지는 오늘 밤 미국 시장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제가 기술적인 흐름 말씀드리고 지금의 상황들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선을 몇 개 예전에도 그어서 보여드렸죠. 요 이상이 오버슈팅이다. 여기 이상이. 그리고 추세는 이렇게 나오고 요 중간 레벨이 한 이 정도 된다. 저는 조정의 목표치는 한 이 정도 라인까지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 밑에까지는 모르겠고요. 이 밑에까지 갈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지금은 악재는 없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조정의 빌미 내지는 근간이 된 게 뭡니까? FOMC잖아요. FOMC 이전부터 미국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었죠. 미국 채권금리는 미국의 실세금리예요. 지금의 금융시장은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진을 돈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백신 접종하고 집단 면역 체제가 됐을 때 이제 완전한 포스트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금융시장이 상당히 선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 선반영을 하고 있는 근간에는 미국의 달러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미국 달러 유동성이 미국의 저금리, 즉 제로금리에 기반한 이 초저금리에 기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MMT, 정부가 초저금리로 돈을 찍어서 우리가 발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FED에서 찍은 돈을 빌려오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부양,
바이든의 부양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초저금리가 유지가 됐을 때만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세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억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대, 1.1%대까지 올라왔었죠. 근데 FOMC에서 뭐라고 했어? 그 전에 이미 힌트를 줬죠. 테이퍼링 아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유동성 축소. 그래서 채권 매입을 지금의 채권 유동성 매입을 중단하거나 혹은 이후에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립 서비스를 먼저 했어요. 왜냐? 그 전부터 막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FOMC에서 금리 동결하고 이후에도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겠다 이런 언급이 나오는 거는 예상됐었는데 시장은 추가적인 유동성 확대를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FOMC에서 코멘트가 다들 보셨겠지만 미국 경기에 대해서 전망 FED 즉 미국 연방은행에서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후퇴했어요. 실업률이라든지 성장률적인 측면이나 고용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피해 산업들 중심으로 해서 경제 전망 자체가 조금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경제 성장 체력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2021년도 성장 전망이 좀 약화되는 거예요. 역으로 오히려 IMF 같은 경우에는 1월 26일에 나왔나? IMF는 2021년도 미국 성장 전망을 0.3% 더 높이긴 했는데 미국 연방은행에서 그렇게 경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눈높이를 좀 낮추는 듯한 코멘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유지하겠다 해서 긴축에 대한 언급은 아니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총알이 떨어졌다고. 높은 가격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미국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2만 포인트일 때는 2만 원이 필요한데 3만 포인트를 지키려면 3만 원이 필요해요. 아주 쉽게 얘기했을 때. 근데 3만 포인트 올라왔는데 3만 원을 계속해서 공급해주지 못한다면 2만 5천 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총알이 실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려면 돈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왜? 밸류에이션 즉 이 가치가 지금 올라온 게 아니라 숫자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숫자를 유지하려면 돈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올라올 때까지 괴리를 위쪽에서 버티면서 경기가 올라와서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게 사실 지금 시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3,200 올라왔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올라왔는데 경기는 어디냐? 경기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입니다. 이게 시장이고 이게 지금 경기예요. 이렇게 괴리가 지금 벌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낸 이 격차가 유동성이에요.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예탁금이고 이 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장을 거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붐업 시켜놨는데 자 이걸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돈이 계속 유지가 돼서 추가 상승 내지는 유지가 돼야죠. 그죠? 그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눈높이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돈이 약해졌어요. 우리나라 예탁금 더 안 들어와요. 70조에서 멈췄어요. 그죠? 개인들이 예적금 지금 예금이나 적금을 깨가지고 주식시장 매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긴 한데 자국한 예탁금 70조에서 멈췄어요. MMF에서 돈 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도 금리 올라가면서 유동성 멈췄어요. 그리고 1조 9천억 달러를 공화당에서는 지금 6천억 달러까지 낮추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이든 부양안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경기가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경기가 오히려 전망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괴리가 돈으로도 축소가 안 되고 경기로도 축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시장이 떨어져 가지고 이 괴리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조정이 한 레벨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눈치 보기 상황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그러니 추가 상승은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시장이 3,226포인트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최고점 돌파를 다시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이 올라가려면 추세가 지금 이렇게 오버슈팅이 걸려 있는데 이 오버슈팅 구간을 뛰어넘어서 더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채널이 나와야죠. 여기 깨졌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요 구간에서 중기 추세였거든요. 이 중기도 지금 오버슈팅 나갔었는데
여기 깨져서 지금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오버슈팅 추세를 계속 타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못 가면 어때요?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이 구간으로. 공간을 제가 이 선으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지수 구조예요. 예, 이 지수가 자 여기까지 이 공간으로 들어오면 이거 어디까지 나와요? 2800대까지 나와요. 한 2800대 초반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면. 근데 지금은 오버슈팅권에 오늘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시장이 당분간 단기적으로 줄 거예요. 근데 못 올라가고 다시 주저앉으면은 이제 요거 깨지는 거예요. 2950 요거 깨지는 거예요. 요거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추가 조정이구나 하게 되면은 다음 레벨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요 정도 수준까지.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으로서는 좀 더 유력한데 버티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버티기 할 수 있습니다. 버티면서 근데 버티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정점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여기서부터는 일단 조정이에요. 이게 다 조정이에요. 근데 조정이 가격 조정으로 여기까지 나가느냐,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기간 조정으로 이 선 만날 수도 있죠. 예, 지금 화면이 조금 오른쪽으로 좀 당겨서 보여주세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가격 조정이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까지 가격 조정이에요. 근데 옆으로 가면 어때요? 옆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 선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지금 2월, 3월, 한 3월 정도까지 만약에 박스 쳐가지고 한 2,900대나 3,000포인트대를 지키면서 움직이면은 이런 기간 조정이에요. 이렇게. 거기서 만약에 악재가 있으면은 나중에 뒤늦게 가격 조정 여기까지 오는 거고 일단은 여기 정점, 여기 정점. 그리고 이걸 넘어가는 추가 상승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반등도 그렇고 내일 반등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반등 나온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 흥분하실 거 없어요. 정점은 1월 11일 3,266포인트가 일단 한번 나왔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변동성 등락은 조정의 과정인데 다행히 지금 조정이 일단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다. 왜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악재는 없거든요. 지금 악재는 아직 없어요. 유동성이 약해져서 돈의 힘이 좀 약해져서 위쪽으로 쏘아주는 매수세가 힘이 빠진 거지 막 주식들이 밑으로 막 안전 선호 현상이 생길 만한 악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 선호 현상이라는 거는 주식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사주는 매수세 그 위험 선호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총알이 떨어진 거지 안전 선호 현상이 강화될 만큼의 어떤 뭐 하락 트리거 즉 밑으로 막 주식이 안전 선호 즉 주식 시장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막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은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유력한 건 위로 쏘는 총알 떨어졌다. 아래로 마구 던질 만한 악재 아직 없다. 그럼 좁은 구간 등락하면서 뭔가 유동성 재료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혹은 추가 하락할 만한 악재가 나오는 거 아닌가? 매도세와 매수세가 싸우는 거예요. 전형적인 좁은 박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 오늘 밤이 중요해요. 오늘 밤에 미국을 잠깐 보시면은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좀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사실 이 그림 보면 사실 무서워요. 이 그림 보면 무서운 거예요. 이 1년짜리 쐐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상승 쐐기형은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조정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게 뭐 당장은 안 나올 수 있고 좀 버텨낸다면 얘들도 여기서 조금 더 옆으로 행보하거나 하는 거니까 오늘 미국이 특히 나스닥이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와주면 옆으로 좀 가는구나. 그 다음 주 설 있죠, 설. 설날 때문에 이제 만기도 일정이 바뀌기 때문에 옵션 만기도 그럼 시간가치 죽이기 옆으로 박스 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 여지가 오늘 미국 시장 나스닥이 중요해요. 오늘 나스닥이 만약에 근데 마이너스 1.5% 이하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가격 조정 더 가야 되는구나.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가격 조정 더 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미국 시장도 한 5% 이상 더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별 내용 없이 그냥 근데 별 내용 없이 떨어지면 가파르게 다이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일단 지수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보고 오늘 미국 시장이 보합권 이상 특히 미국 나스닥 시장이 잡아준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뭐 3,000, 3,100 왔다 갔다 하는 박스 혹은 3,200을 200까지 볼까? 한 3,150 정도 갈 수 있죠. 예,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 맞춰서 지수 전략 지금은 종목들보다 사실 지수가 중요하니까 예, 지수 그렇게 예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탁금은 뭐 보시다시피 68조 원대 정체입니다. 예, 돈이 더 들어오지도 확 빠지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요즘 개인들 보면 떨어지면 삽니다. 그러니까 뭐 떨어지면 저가 매수세는 계속 있어요. 그건 이제 하락의 속도를 조절해 주겠죠. 계속해서. 근데 위로는 올라올 때 개인들이 이전처럼 막 흥분해서 사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 점 감안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변동성이 아닐까 하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제가 간간히 보여드렸는데요. 외국인 선물 포지션은 뭐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포지션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이에요. 요 검정색 선이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요 선물 포지션을 지금 크게 확 줄인 시점이 어디냐면 2,800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요 2,80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 여기가 2,800 딱 넘어온 자리인데 요 시점부터 선물을 매도를 계속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사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요 박스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여기서 더 한다면 일단 지수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다시 막 흥분해서 막 새로운 고점을 바라보고 막 랠리 막 수익률 극대화 이렇게 보실 시장은 아니다. 1월 11일 이후로 저는 제 판단은 시장은 이미 조정 국면이라는 건 하락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인 조정, 과열로 인한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거 얼마간 나왔어요. 요거 여기 3월 달부터 이 자리까지 8월 달까지 그죠? 5개월간 올랐어요. 이번에 어때요? 이번에 2달 반 올랐습니다. 2달 반. 2달 반 올랐는데 이게 1,000포인트고요. 이게 1,000포인트고 여기 또 1,000포인트예요. 속도가 2배로 강했던 거죠. 근데 이 구간에서 이만큼 올라와서 기간 조정 3개월, 이 2달 반 기간 조정 줬단 말이에요. 만큼. 요거 그만큼의 기간 조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 이거는 제가 항상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건 완전 과매도였고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하게 신 거다. 근데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과 공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재상승으로 가기엔 좀 이르니까 여기서 잘못 쫓아가시면은 고생하실 수 있다. 지금은 지난주에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사고 싶은 분들은 한 달 기다려보자고까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막 사고 싶은 욕심 생기는 분들 서두르지 말고 2주 전에 말씀드렸나요? 한 달 기다려보자. 그렇게 높게 안 사도 된다 지금. 아직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종목으로는 조금 이제 감안하셔야 되는 게 자, 경제 성장률 전망 아까 말씀드렸어요. 미국 쪽에서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이 예상보다 조금 부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분기 전망이에요. 1분기 경기 전망이 약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2분기는 어때요? 2분기는 코로나 발생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팬데믹 시점이기 때문에 기저 효과 당연히 있을 텐데 1분기가 예상치가 낮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실적 발표 지금 뭐 거의 대형 중요한 기업들은 거의 나왔는데 환율이 원화가 초강세였잖아요. 그래서 뭐 수출 기업들 대다수 4분기 실적 예상보다 안 좋죠. 그래서 1분기는 그렇게 폭발적인 강세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이 고점일 수 있다. 상반기 고점이 어쩌면 1월일지도 모른다라고까지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삼성전자 고점 대비해서 여러분 13% 떨어졌어요. 이번에 15%까지 떨어졌어요. 자, 삼성전자가 여기 왔어요. 이게 여러분들 눈에 어때 보여요? 어때 보이세요? 저는 그냥 조정 중으로 보여요. 여기 정점 나왔고 이거 완전 단기 오버슈팅 나왔잖아요. 좀 더 쉬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더 쉬어야 돼요. 얘 더 쉬어야 됩니다. 이게 실적은 별 크게 뭐 하향 구간은 아닌데
휴대폰 쪽에서 고민이 좀 생겼죠. 그죠? 반도체 쪽도 당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실적 아주 크게 안 나와요. 이거 좀 오버한 거죠, 이거는. 삼성전자가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도 마찬가지 좀 쉬어야죠. 그래서 이게 이 삼성전자가 지금 성장 플러스 경기를 같이 가져가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포스코를 보시면은요, 이게 뭐 딱 눈에 띄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포스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팍 꺾였죠. 포스코가 왜 올라왔습니까? 경기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경기로. 자, 코로나 여기 팬데믹 하락을 넘어서 이만큼 올라온 거는 코로나 끝나고 경기 좋아진다. 이거 선반영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철근 가격 올라오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포스코 팍 꺾여버렸잖아요. 제가 아까 지수 61선 말씀드렸죠. 포스코는 이거 121선 근처까지 왔어요. 이거 121선이 뭐예요? 실적 고민까지 들어온 거예요. 선반영하고 조정 이렇게 나왔어요. 얘네들도 재상승 쉽지 않아요. 예, 이게 조정 구간이에요. 조정 구간. 조정 구간.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미국 시장 어때요? 미국 시장. 다우 꺾였죠. S&P 꺾였죠. 자, 보세요. 나스닥은 훨씬 더 양호한데 다우가 어제 반등 못 나왔죠. 그죠? 다우 어제 반등 못 나왔어요. 얘네들 61선 먼저 왔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들 이 갭이 붕 떠 있는데 이 갭이 지금 백신 갭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백신 상황 안 좋잖아요. 그죠? 여기 확인 들어올 수 있어요. 미국 시장도 충분히. 거기까지 들어오면 다우는 지금 121선이니까 4% 정도 조정 여지가 아직 있습니다. 근데 120선이 뭐예요? 121선이 경기선 아닙니까? 경기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미국 1분기 GDP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의구심이 생겼기 때문에 이 경기선 체크까지 가능하니까 미국은 120선, 우린 60선 열려 있어요.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다시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조정 끝났다, 다시 달리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조정이 당장 추가적으로 아주 충격적인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양상이나 박스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마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방향을 잡아줄 거예요. 오늘 미국이 다이렉트로 추가 하락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오늘이 반등 고점이에요. 또 흘러내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 특히 나스닥이 오늘도 플러스로 잡아놓는다. 그럼 우리 시장 당분간 3,100포인트 내외에서 좀 공방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 엊그제 찍은 2,950이 진바닥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 아직은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저점이 밑으로 터질 수도 있다. 아직. 그러니 너무 공격적으로 막 그렇게 가실 시장은 아니라는 점. 조정 구간이니까 12월, 1월보다 2월 달에 너무 강하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매매를. 예, 상승 구간과 조정 구간은 매매 포지션이 좀 달라야죠. 조금 보수적 내지는 수익 안 나면 어때요, 여러분? 안 깨지는 게 좋은 거예요. 조정장은요, 여러분, 손실 안 나는 사람 잘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식을 크게 쭉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누가 왕이에요? 삼성전자 여기서 매도해놓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거죠. 찌지고 뽑고 해봐야 최고점 못 팔았더라도 삼성전자 지금 9만 한 3, 4천 원 팔아두신 분들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되고 나중에 사도 되고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주고 사도 되고 한 달 동안 지금 삼성전자 팔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승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정 구간 이런 거예요. 조정 구간에서 그렇게 막 전력 투구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현금 포지션 충분히 놔두고 가셔도 되고. 근데 반짝반짝하죠. 조정 구간에서 사람이 멘탈이 나가는 게 뭐냐면 그 조정 구간에서 어떤 주식은 10% 올라가거든. 그거 다 먹으려고 욕심내니까 자꾸 내동매매하는 거죠. 슬림화 돼요. 슬림화. 종목 슬림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 좋냐면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죠. 이거 뭐예요? 네이버. 자, 시장지수 3266에서 시장지수 3266에서 조정 지금 10%까지 나왔어요. 거의. 근데 사상 최고가 돌파.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별화. 근데 이 차별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이버. 그죠? NC, 카카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다시 또 괜찮아지고 있죠. 셀트리온.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4월, 5월장이죠. 4월, 5월장. 그러니까 경기 위주가 아니고 개별 성장 쪽으로 순환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종목 수가 줄어들어요. 슬림화가 심화되는 거예요. 예,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자동차, IT 이거 다 경기주에 포함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 IT는 성장 모멘텀 가지고 있어요. 예,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 전장 쪽에 그 전기차에 대한 MS 성장 기대감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포지션이 확실하니까. 근데 2차 전지는 완전 성장주고, 2차 전지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개별로 갈 수도 있고 대형 지수주에 경기주에 묶여가지고 좀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자관 성장주 슬림화 정도로 당분간 유지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매매하실 때는 그런 성장주 위주로 보세요. 업종 종목은 뭐 늘 말씀드리는 종목들 위주에 OLED 쪽이 IT 쪽에서는 좀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반도체만 볼 게 아니라 OLED 같이 보시고요. 변동성 조정 장세다. 종목별 구분 전략 가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두신다라면 매수 아직 하지 마세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장주는 선별적인 단기 변동성이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끊어치기예요. 올라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 챙겨야죠 한번. 그죠? 한번 챙겨주는 자리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들 뭐 10%대 이상 지금 이 조정장에서 먹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보고 이렇게 박자 맞춰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 박스 조정 내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우하향을 한 2, 3월까지 생각을 하시면 지금 장 전략 쉽게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잠시 뒤에 6시부터 제가 공개 방송으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